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이 정비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초과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제한,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에서 정한 허용 세대수 이런 것을 제한받지 않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할 수 있다.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용적률, 이런 경우는 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라든가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61조에 따른 건축물 일조권의 확보에 관련된 것이 61조인데 건축법 그러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것도 좀 완화할 수 있고, 또 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이 건축물에도 이 높이 제한, 그리고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문화재보호법 앞서 얘기했던 그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 제한, 시장군수 등이 건축관계 법률의 건축 제한으로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건축법에 따른 이제 건축법 4조에 보면 이제 건축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용적률 건축 그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만약에 시행한다. 그러면은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30%에서 50% 이하로 시로 조례를 정하는 비율인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50%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의 경우는 3중인 경우 250%인데, 만약에 50% 더해서 300%까지 짓는다. 그럼 50%더 짓는 거잖아요. 그것의 반, 서울시 조례는 5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밀업조권에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이제 50에서 75%까지 시도 조례를 정한 그런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 과밀업조권 이외 재건축 사업, 이거는 이제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이하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 비율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형주택 공급이라든가 인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제 앞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할 때 소형평형, 이 소형주택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소형주택은 재건축 말하면 임대주택이죠.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이 재건축 소형주택, 그러니까 이미 그건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재건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LH공사 등, 뭐 서울에는 SH, 이렇게 이제 그런 돼 있고, 이렇게 소형주택 공급 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 50조의 4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있어요.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하는 걸로. 그러니까 재건축의 경우는 땅값은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주택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그냥 무상 기부 체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비계획상 이 용적률 초과해서 할 경우, 그런 경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이제 이 소형주택을 인수할 그 내용을 인수자와 협의해서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거냐, 아니면 LH가 할 거냐, SH가 할 거냐, 이런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런 내용이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소형주택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여러 가지 그 현재 시행령에도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에서 인수된 소형주택을 물론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소형주택 공급 가격은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토지는 이제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됐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그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또 의견 청취를 이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만약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류 이 사본을 14일 이상 공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일 이상 꼭 공람해야 돼요. 물론 이제 경미한 변경은 이제 제외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제 조합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재개발 사업은 누차 얘기했지만 강제 조합원주의여서 조합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에요. 하지만 재건축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건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제 조합원, 그리고 이제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공람 기간 이내에 이제 그러니까 14일 동안 준다고 그랬죠. 14일 공람을 하고 14일 이상 공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4일 그 공람 기간 내에 시장군수에게 자기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대한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서류에 대한 문제점이나 자기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했으면 이런 내용을 심사해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채택해야 되죠.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별도로 받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법에 보면 15조에 보면 사업 계획 승인이 있거든요. 사업 계획 승인. 주택단지라는 그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와 똑같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어요. 거기에 또한 이미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거죠. 또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법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그런 이미 건축협의를 한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이 지정해제 여러 가지 그 사방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협의라든가 이 농지전용 신고가 된 것으로,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라든가 전용 신고, 또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또 하천이 있는 경우는 하천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끌어서 건축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공사 이렇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어떤 허가라든가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하천의 점용 허가 이런 것을 그 다 받은 것으로, 하천수의 사용 허가 이런 거 다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수도법에 따른 이제 이 전용 상수도 또는 이제 전용 공업용수를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설치의 인가를 받은 걸로, 또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따른 이런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신고가 된 것으로, 이제 물론 공공 하수도 사업 허가라든가 또 개인 하수도 처리 시설 이런 설치 신고가 다 된 것으로, 또 이제 뭐 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도라든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이제 사용 수익 허가, 요거 또 재개발 사업에 한정되고, 뭐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도시계획시설이나 군계획시설 이런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든가,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이런 거가 다 의제 처리되는 거고요. 또 전기도 이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 인가 신고 이런 것도 또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화재 예방, 뭐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물 또 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의제 처리. 어쨌든 이런 다양한 들에 대한 의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인허가 등을 의제를 받으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제50조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는 때에 이런 해당 법률에 정하고 있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해당구수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의제되는 인허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재개발한다, 재건축합니다 라고 앞서 의제 처리하는 그런 관계기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협의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요청을 받은 내에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 제출 안 하면 또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행정기관장이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이미 협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경우 이런 정비구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똑같이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해당 그 지자체의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교육장이나 또 교육감 또 관계행정기관장 이런 협의를 마치기 전에 물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